치료의 용기를 폴리에틸렌 병으로 사용하여도 무방한 항목을 찾는 문제입니다. 치료의 용기 관련된 문제가 나왔다 하면 유리병 혹은 갈색 유리병에만 보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암기해 줘야 되는데, 해당 문제에서는 어떤 부분을 암기해 줘야 하냐면 유리병에만 보관할 수 있는 것을 암기해 줘야 됩니다. 유리병에만 보관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유기인,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페놀, 그 다음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인 VOC, 그 다음에 노말 핵산 추출물질, 그 다음에 냄새, 마지막으로 물벼룩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을 암기해줘야 되며, 지금 보게 되면 1번, 2번, 3번 보기는 유리병에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폴리에틸렌병으로도 사용해도 무방한 항목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해설 부분에는 다른 갈색병 부분에 대한 항목도 있기 때문에 해설 부분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암기해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이메틸 글리옥심을 이용하여 정량하는 금속은, 자, 이것은 가끔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문제인데, 글리옥심이 나왔을 경우에는 니켈과 연관지어서 암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고, 그만큼 가끔 나오지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연관지어서 암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음 문제 6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로에 흐르는 폐수의 유량을 부유체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수로의 평균 단면적이 0.5m 제곱이고 표면 최대 속도가 6m/s일 때 이 폐수의 유량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때의 키포인트는 기울기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에 적용한다는 것이죠. 수질환경 기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식이라고 하면 Q는 AV라는 공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때 A는 단면적, V는 속도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속도 부분에 0.75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고려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계산 문제를 할 때는 항상 가로선을 긋고 시작을 하면 됩니다. 단면적은 0.5m 제곱으로 주어져 있죠. 0.5m 제곱.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속도를 대입해야 되는데, 기울기 등이 일정하지 않은 개수로이기 때문에 0.75를 추가로 곱해줍니다. m/s가 되고, 우리가 구하는 최종 단위는 미터 세제곱/미니트이기 때문에 초단위를 분단위로 바꿔주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넣고 대입을 하게 되면 135m 세제곱/미니트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1번 문제네요. 수질 분석 관련 용어의 설명 중 잘못된 것을 찾는 것입니다. 1번, 수욕상 또는 수욕 중에서 가열한다. 가열한다 함은 100도씨에서 가열한다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용액의 산성, 중성 또는 알칼리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구법에 의한 pH 미터로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쓴다. 이것도 맞는 보기가 됩니다. 지금 이 두 가지 보기보다 중요한 게 3번 보기인데, 진공이라 함은 15mm H2O, 밀리미터 H2O라고 했는데, 이때는 H2O가 아니라 수은주 미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앞에 있는 숫자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이 진공이 잘못 나왔을 경우에는 뒤에 단위를 다른 것을 붙이기 때문에 단위까지 암기하는 게 키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4번은 맞는 보기이므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4번 문제네요. 자외선, 가시선 분광법으로 분석할 때 측정 파장이 가장 긴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해당 문제는 교재를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뒤에 합격 족보에 파장별로 제가 물질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따라서 그 표는 반드시 암기해 줘야 되며, 웬만하면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구리는 파장이 440,
그리고 카드뮴은 530, 그 다음에 아연은 620, 그 다음에 크롬은 540 나노미터에서 측정을 합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중에서 측정 파장이 가장 짧은 것은 구리며 가장 긴 것은 아연으로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답은 2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7번 문제. 반드시 유리 시료 용기를 사용하여 시료를 보관해야 되는 항목은 무엇인가? 앞에서 나왔는데 또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병에 보관해야 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었냐면 유기인, 그 다음에 PCB, 그 다음에 페놀, 그 다음에 VOC, 그 다음에 노말 핵산 추출 물질, 그 다음에 냄새, 마지막으론 물벼룩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4과목은 암기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암기법을 이용해서 암기해주는 게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 해당되는 항목은 유기인이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부분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80번 문제입니다. NaOH 0.01몰은 몇 mg per 리터인가? 이처럼 4과목에서 이렇게 쉬운 계산 문제가 나왔다 하면 무조건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4과목과 5과목은 과락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계산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 풀 수 있어줘야 되죠. 자, 단위 환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단위는 mg per 리터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주어진 것은 몰농도가 주어져 있네요.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가로선을 긋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어진 것을 적습니다. 0.01몰. 몰 퍼 리터. 그 다음에 리터는 그대로 같기 때문에 이 몰농도를 몰을 질량 단위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죠. 이때 중요한 것은 1몰은 g과 같은 것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NaOH 1몰은 몇 g으로 표현할 수 있냐면 분자량인 40g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우리는 이 g을 mg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1g은 10의 세제곱 mg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산기에 그대로 입력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400 mg per 리터라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처럼 4과목 기출문제 풀이는 그냥 중요한 것들 몇 번 읽고 넘어가는 것이 많으며 이런 계산 문제는 적기 때문에 그냥 한번 같이 맞춰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